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결입니다. 일본이 오는 7월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중국 당국이 전기자동차와 풍력 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고성능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서 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으로 동력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환경 분야에서 패권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석은 전력이나 자력을 이용해서 회전을 일으키는 모터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이 전기차 외에도 무기로 이용되는 항공기라든지 또 로봇 등의 산업기기, 휴대전화, 에어컨 같이 이렇게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 또 사마른 코발트 자석은 중국이 90% 이상이고 일본이 10%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 중국 정부는 제조업 같은 산업기술 수출 규제 목록인 중국 수출 금지, 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지난해 12월에 이 목록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히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인 네오디뮴과 또 사마른 코발트 등을 추가해 가지고 관련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를 새롭게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올 1월 말에 종료가 됐고 연내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이 개정안은 수출 금지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 안보와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자석을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 물자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4일 밤 일본이 중일 반도체 산업 협력을 인위적으로 저해할 경우에 중국은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일본이 제기한 관련 조치는 본질적으로 개별 국가의 협박하에서 중국의 해를 가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보복 조치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밝힌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제조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면 자석 제조업체가 없는 미국과 유럽은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며 앞으로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히토류는 사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규제 등의 보복 조치로 끊임없이 언급되는 그런 자원이죠. 그래서 지난 2021년 2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히토류 원소 채굴은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백악관이 히토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한 것은 지구상에서 히토류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중국이고 또 지난해 기준했을 때 전 세계 히토류의 7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할 정도로 지배적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토류의 특별한 능력은 독특한 전자에서 나오는데요. 히토류의 수많은 역할 가운데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자석입니다. 히토류의 F전자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거나 회전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영구 자석을 만듭니다. 바로 이 자석의 자기력이 전자제품의 소형화라든지 전기차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자석으로 꼽히는 네오디뮴 철 붕소 자석의 경우에 3kg의 자석으로 300kg이 넘는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자석이 스마트폰에 진동을 발생시키고 핸드폰에 소리를 냅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는다든지 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또 자기 공명 영상, 그러니까 MRI를 찍을 수 있는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도 바로 이 자석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3월 초에 히토류가 없는 영구 자석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먼 미래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히토류는 이름만큼 귀한 건 아닙니다. 다만 히토류 채굴에는 워낙 환경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채굴을 꺼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채굴을 한 적이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히토류 광산은 알려진 것만 최소 14곳입니다. 이 가운데 4곳이 중국에 있고 매장량 역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클라크 산맥의 마운틴 패스 광산에 히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산은 지난 2002년에 폐쇄가 됐습니다. 환경오염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광산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관건은 중국이 정말 히토류 무기화에 나설 것인가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중국에서도 여러 번 만지작거렸던 카드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국의 관세 폭탄을 쏘아 올리면서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은 히토류 무기화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장시성의, 그리고 우리가 강서성이라고 그러죠. 이 장시성의 히토류 생산지를 방문하면서 결의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양회를 앞두고 중국은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토류 무기화는 결국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무기화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토류가 세계 곳곳에 묻혀 있어서 그런 거죠. 단지 환경 문제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자면 중국은 환경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히토류 채굴이 활발한 것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한 히토류 매장량을 가진 호주의 경우에는 채굴은 호주에서 이루어지는데 최종 분리 공정은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집니다. 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한다면 세계는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히토류 수입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마운틴 패스를 비롯해가지고 호주 그리고 동토의 땅 그린란드 등이 유력한 대체지입니다. 특히 덴마크 자치령이 그린란드 남서부에 있는 크바네피엘 광산에는 1000만 톤 이상의 광물질이 묻혀 있는 데다가 풍력 터빈, 전기차, 전투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같은 히토류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 그린란드를 중국이 광물권을 사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외교에 밀려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 히토류 무기화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 카드가 미국이 시행하는 반도체 규제만큼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히토류 수출 규제 조치를 여러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 일단 일본을 콕 찍어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하나 중국이 그동안에 히토류 무기화 카드를 몇 번 꺼내들었다가 결국 시행하지 못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중국의 규제 피해 국가들은 당연히 중국의 규제를 헤쳐나갈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이미 서방 진영은 중국의 히토류 의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진영이 똘똘 뭉쳐서 여기 대비하게 된다면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조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방 진영은 당장 중국의 수출 규제를 회피할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환경 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히토류 생산 방법이라든지 아예 테슬라처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또 다른 서방 진영의 규제로 된통당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착각하는 것은 지금 중국을 향한 다양한 규제라든지 압박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방의 대중국 압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5일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중국에 가기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또 우르졸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같은 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진핑을 만나 할 이야기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만약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중국이 취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대중국 압박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향해 히토류 보복을 한다고요? 한마디로 웃기는 일입니다. 때마침 G7 국가들은 중국 등이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뭔가 보복을 하게 되면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하게 되었을 때 G7 국가들이 보조를 맞출 겁니다. 그런 싸움을 중국이 감히 한다고요? 하기야 중국의 지도부가 그런 셈법을 할 능력이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저 돌격 앞으로 밖에 아는 게 없을 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